일본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내년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며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됩니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4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개인의 매도로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증권부 구경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9포인트 하락한 1999.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6일 이후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마감 직전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했지만 장 마감 직전 개인이 매도가 커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6,35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6,135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고 외국인도 174억 원어치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은행, 보험, 금융업 등이 올랐고 의료정밀과 통신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LG화학이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은 하락했습니다. 웅진홀딩스가 윤석금 회장 일가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7.12% 올랐고 벽상건설은 인수합병 무산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1포인트 떨어진 488.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과 같은 1,059.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연말에 M&A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꿈틀대고 있다고요? 네. 우리투자증권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NH농협증권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날보다 3.64% 오른 5,12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NH농협증권은 시장의 기대감에 장중한 때 12%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통합 수순을 밟게 되면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자산운용만 따로 인수하게 된 키움증권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1.31% 상승했습니다. 현재 키움자산운용은 설정액 규모가 9,2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92개 운용사 가운데 5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자산운용과 합쳐질 경우 설정액 규모가 21조 원을 웃돌게 돼 한국투신운용에 이어 7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날 동양증권도 롯데그룹 피인수설로 장중한테 11% 넘게 상승했지만 롯데그룹이 정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 2%대를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M&A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M&A가 아니라 구조조정에서 일어나는 M&A 이슈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M&A 재료만 가지고 투자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자자 4명 중 1명이 금융사기 관련 경험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우리나라 금융상품 투자자 4명 중 1명은 금융사기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례 이상 반복해서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도 21%에 달했습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26일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사는 만 24세에서 64세 2,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금융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1%에서 4%포인트 높아진 수준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연령대는 3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2%, 20대가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평균 1,665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40대의 피해 금액이 평균 2,883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40대는 30대에 비해 금융사기 피해 발생률은 조금 낮았지만 피해 금액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사기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대에 이어 50대가 1,515만 5천 원, 30대가 1,305만 4천 원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자의 51.7%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2.2%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피해 경험자들이 2차례 이상 중복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2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2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재테크 등 금융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교육에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총리 이후 7년 만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새벽 첩보를 입수, 이 사태가 몰고 올 한일 관계의 악영향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역사 정의와 인류 양식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행위로 강력한 분노를 표시한다며 성토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역사 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됩니다. 또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되며 대체 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주택거래 취득세율은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에서 9억 원의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내년 2월부터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총수일가 소유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기기 어려워집니다.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고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소득 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엔저 등 환율의 여파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분기 매출은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습니다. 3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줄어든 것은 4년 만입니다. 16개 주요 업종 중 금속 제품, 조선, 운수, 산업용 기계 등 8개 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5.1%로 지난해 3분기나 올해 2분기보다 낮아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도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까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10조 2,314억 원, 8조 6,65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실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9조 9천억 원, 8조 1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투자증권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9조 7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투자증권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10조 5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원화 강세와 R&D 비용 증가 등으로 실적 하향 조정폭이 애초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시공능력 평가의 순위가 16위이고 해외 건설 명가로 이름이 높은 쌍용건설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이 법정관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쌍용건설이 법정관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상장 폐지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그 쌍용건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를 한 번이라도 여행해 보신 분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보다도 더 큰 각도인 최고 52도로 기울어져 있어 21세기 건축의 불가사의로 불리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인데요. 쌍용건설은 이 건물로 세계시장에서 고급 건축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정상화 절차를 밟던 중 최근 군인 공제회가 남양주 한 아파트 사업장의 PF 대출 보증을 이유로 7개 강국공사 현장 계좌에 가압류를 걸면서 법정관리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채권단도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상장 폐지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올해 안에 지원안이 마련돼야만 법정관리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 우선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다른 채권단에 제시한 안은 세 가지입니다. 출자 전환, 3천억 원 신규 자금 지원,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해임안인데요. 출자 전환은 다시 5천억 원 출자, 3,800억 원 출자안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천억 원 출자 전환과 신규 자금 3천억 원 추가 지원이 모두 통과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쌍용건설이 상장 폐지와 법정 관리를 모두 피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3,800억 원의 출자 전환과 추가 지원 3천억 원입니다. 이 경우 법정 관리까지 가진 않지만 자본 잠식으로 인한 상장 폐지는 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 전환 3,800억 원과 추가 지원안은 부결될 경우인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쌍용건설은 법정 관리와 상장 폐지를 모두 피할 수 없어 사실상 정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권단은 빠르면 27일 이 같은 방안을 부의에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채권단이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단이 쌍용건설 지원을 두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을 위해 올해까지 손실을 대거 털어내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경색된 것이 원인입니다. 또 올 초까지 대주주였던 캠코가 변변한 지원 없이 자산을 대폭 할인 매각한 것도 완전 자본 잠식을 코앞에 두게 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단이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최근 이루어진 실사 결과 때문인데요. 올해도 4,173억 원의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이 같은 적자가 2017년까지 이어진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사 결과가 채권단의 지원을 배제한 상황을 가정한 거라 채권단이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법정 관리에 들어서게 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염려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에 1,400여 곳 하도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3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가 줄도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서게 되면 해외에서 공사 중인 프로젝트도 국제소송이 일 수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조 원에 달합니다. 네. 건설업계가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쌍용건설이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은 또 어느 정도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쌍용건설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많은 하도급 업체들에 함께 얽혀있는 그런 문제이니만큼 최대한 좀 좋은 최선의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김상훈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아트페어인 서울아트쇼 2013일, 성탄절은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올해 아트쇼에는 해외 10개국을 포함해 국내외 발행 8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아트페어인 만큼 2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중저가 미술품들이 대거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백남준, 이우환, 김상열 등의 한국 미술 거장전에서부터 젊은 작가 100인의 블루인 아트쇼, 아프리카 현대미술인 아프리카 미술특별전 등 특별전이 7개나 준비됐습니다. 특히 이현세, 하일권 등 만화 원작이 대거 아트페어에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의 연말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퇴견해서 분양 중인 퇴견 힐스테이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내년 4월이면 입주가 가능한 데다 계약제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특별 분양 조건을 내걸고 있어 주목됩니다. 퇴견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 지상 12에서 22층, 21개 동, 1076가구 규모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756가구,
99제곱미터 320가구 등 주명으로만 구성됐습니다. 경춘선 퇴계원역에 걸어서 3분대 거리인 역세권으로 급행을 이용하면 서울 용산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계약금은 84제곱미터의 경우 2천만 원, 99제곱미터는 2,500만 원입니다.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주방 가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조성진 LG전자 HA 사업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주방 가전 사업의 글로벌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탁기 냉장고의 경쟁력을 주방 가전 사업으로 확대해 글로벌 탑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빌트인 제품을 포함한 프리미엄 주방 가전 패키지 브랜드인 LG 스튜디오를 론칭했습니다. 오븐, 레인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포함한 패키지 가격은 $10,000가 넘습니다.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애리조나 등 주요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쇼핑숍 형태로 LG 스튜디오 매장도 운영 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 기술을 적용한 초고속 메모리, DRAM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TSV 기술은 2개 이상의 칩을 수직 관통하는 전극을 만들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성능 높이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성능 저전력, 고용량으로 1.2V 동작 전압에서 1초당 기가비트의 처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초당 28GB로 현재 반도체 업계 최고속 제품인 GDDR5보다 4배 이상 빠르고 전력 소비는 40%가량 낮춘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